네, 이번 영상은 2부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SQQQ 또는 TQQQ 많이들 하시잖아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지금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QQQ 먼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를 보면, 자, 일단은 월봉이 뭐죠? 월봉이 음봉입니다. 자, 그러면 11월 달은 방향이 아랫 방향이 더 강하다, 하락 방향이 더 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월중에 다시 양봉으로 바뀌어버리면 바뀐 대로 그냥 인정하고 가야 되겠죠. 이게 오늘이라도 양봉으로, 자, 지금 월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3.3%가 하락해 있는데요. 오늘 만약에 급등을 해가지고 얘가 양봉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내일은 양봉으로 바뀌는 대로 대응을 하면 돼요. 그렇지만 지금 있는 그대로 보면은 현재는 음봉입니다. 자, 그리고 21선이 얘 때문에 제가 좀 아리까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얘 기울기가 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죠.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오늘 날짜 11월 8일 현재 위치에서는 보면 기간 조정으로 보입니다. 하락의 가격 조정.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다시피 패턴의 완성은 뭐라고 했죠?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고요. 패턴의 완성은 저점 붕괴입니다. 근데 아직 저점 붕괴는 안 났다라고 반등을 주고 있어요. 자, 반등을 준다라고 했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SQQQ를 분할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지난 영상에서 드렸어요. 자, 그런데 약간 까리합니다. 까리하다는 말씀이 옆으로 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스파이를 제가 봤더니 얘가 스파이는 21선 깨지도 않고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약간 위로 가면서 여기서 짧은 기간 조정을 주고 있고요. 나스닥은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기간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요, 지금 파동은 많이 내려와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마지막 파동 구간을 지금 거쳐가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길게 봐도 마지막 파동 구간으로 지금 가고는 있는데, 여전히 하락 추세 구간에 있긴 하지만 지금 이 하락률까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중간선거까지 지금 있고, 통계적으로 중간선거 이후에 일정 기간 통상 이제 12개월을 통계를 많이 냈던데요. 그러면 중간선거가 끝나고 1년 이내에 주가가 대부분 상승했더라는 그 통계 자료가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저는 여러 번 다뤘는데요. 이렇게 12개월 이내에 상승을 하는데, 그때 짧게 올랐다가 빠질지 아니면 빠졌다가 오를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일정 기간을 두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투자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겠죠. 그럼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예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쉽게 주식을 던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것 같고요. 중간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주가에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그걸 보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평소 물량 대비 반만 투자를 하시죠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의심을 해봐야 되는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하락 추세로 계속 이어져 가고 패턴을 완성하려고 하면 지금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얘가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내일쯤이면 이렇게 돌 겁니다. 돌았다가 이렇게 다시 꺾어지면 5일선 모양을 보면 여기서 원턴, 여기서 투턴, 그래서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투턴이 나오면 얘는 확 무너집니다. 그죠? 그리고 저점 붕괴까지 같이 나타나게 되면 확 무너집니다. 그러면 SQQQ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무너진 요게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지 않고 요 언저리에서 내일이든 모레든 이렇게 꺾어지는 요 흐름이 나온다면 SQQQ를 플러스 더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점 붕괴까지 나타났을 때는
또 플러스 해가지고 더 물량을 많이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캔들이 내려오는 것을 수익 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나타날 가능성이 절반인데요. 어떠냐면 5일선이 자 21선 중심이어서 이렇게 지금 옆으로 길 거예요. 자, 근데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혹은 내일 모레 CPI 발표에 따라서 이렇게 뿅 솟아서 21선 위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이때는 자 21선 이렇게 기간 조정을 주겠다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럼 직전 고점에서 또 부딪히면서 또 내려갈 겁니다. 자,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구간 내에 기간 조정을 줄 거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21선 위로 올라가는 요 신호가 나온다면 이때 SQQQ는 버리세요. 매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해지 목적으로 내가 지수 하락에 대비해서 해지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량은 그냥 보유하셔도 상관없겠죠. 근데 시세 차익을 위한 트레이딩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으면은 이렇게 21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매도하고 빠져나온 뒤에 시장 흐름을 관찰하는 겁니다. 평소에 매수하셨던 물량 대비 50% 비중 이하로 매매를 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부담을 좀 줄인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굳이 매도를 하셨더라도 큰 손실은 아니실 겁니다. 이렇게 좀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시장이 약간 의심스러울 때, 퀘스천이 똥똥똥똥 생길 때는 일단은 내가 빠져나오고 봐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내가 맞다라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크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내가 비중을 좀 약하게 가져가고, 그리고 시장이 약간 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움직일 때는 빨리 빠져나오고 관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여기에서 해지하는 방법도 또 있어요. 21선 위로 뿅 올라간다 싶으면은 급하게 TQQQ를 매수를 해서 두 개를 섞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손실은 나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타이밍 봐서 다시 조정 줄 때 SQQQ를 버리는 방법도 있겠죠. 자, 요거는 약간 까다롭긴 한데 선수 영역이긴 합니다만, 지금 비중을 줄여서 적은 물량으로 트레이딩 들어가신 분은 요렇게 바로 대응을 하시던 게 좀 능동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경우의 수는 두 가지 다 확률은 50대 50입니다. 자, 냄새가 조금 나서 그래요. 앞전 이 흐름과 같이 이런 데는 굉장히 쉬웠어요. 대응하기가. 물량 확 줄이고, 그리고 대응을 해지를 딱 하든가 혹은 하락 방향에 배팅을 하든가 하면 굉장히 쉬웠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기간 조정을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1선 옆으로 눕고 있죠. 물론 여기에서 바닥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하락한 기울기만큼 이렇게 강하게 내려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주면 정말 바닥을 형성하기 위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지금 강하게 내려온 뒤에 어떻게 흐릅니까? 옆으로 기고 있죠. 옆으로 기고 있을 때는요, 이때는 바로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봐가면서 얘가 어떠한 시장에서의 궁금증이 풀릴 쯤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계산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아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중간선거도 있죠. 그리고 CPI도 있죠. 그리고 12월 달에 연준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지, 지금 연준에서 패드와치를 보면 이게 계속 길어지는데요. 패드와치가 여기 있죠. 지금 12월 달에 금리 인사 확률이 50대 50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는 빅스텝이죠. 0.5% 50bp 올리는 거, 그리고 75bp 올리는 거 1대1의 비율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겠다는 거죠. 반대네요. 죄송합니다. 얘가 50bp
75bp. 확률이 1대1로 시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캐시존 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내일 모레 CPI가 나오면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시장의 흐름은 지금 그냥 임시적으로 기간 조정을 주면서 눈치 작전을 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 나서 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위에서는 매도 물량이 있어요. 바로 못 갑니다. 매도 물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TQQQ를 사시거나 이런 거는 자제하십시오. 시장의 방향은 여전히 월봉이 음봉이니까 하락 방향이 맞습니다. SQQQ 나는 털기 싫어. 괜찮습니다. 그거는 대응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부담 없게 하시기 위해서 21선 위로 올라갔을 때 그냥 버리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조금 더 다른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자, 직전 고점을 선을 딱 그어 놓으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QQQ네요. 자, SQQQ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SQQQ가 지금 프리마켓에서 마이너스 1.5%쯤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러면 SQQQ는 여기 21선 밑으로, 자, 내일 아침에 확인했을 때 21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다면 대응 방법은 첫 번째, 그냥 매도 쳐버리는 겁니다. 부담 없, 그게 비중을 높게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그냥 매도해버리는 게 속 편할 수 있어요. 어차피 기간 조정이니까 왔다 갔다 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중이 좀 높거나 혹은 나는 매도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두 번째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꺾어지면 5일선이 똥똥똥똥 내려오겠죠. 기다리면 21선은 옆으로 이렇게 또 길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직전 저점, 여기는 가격이 50달러입니다. 그리고 내려오게 되면 50달러에서 여기서 또 다시 올라가야 돼요. 어차피 기간 조정이라면 훅 안 빠집니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때 이만큼 다시 올라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장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물타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등하면은 평단가 본전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건 약간 고급 기법이죠.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21선 아래로 내일 아침이라도 혹은 모레라도 이렇게 21선 아래로 빠져버린다면 그냥 부담 없는 비중이라면 그냥 매도 쳐버리고 나오는 게 속 편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SQQQ입니다. 두 번째. 자, 나는 버리기 싫어. 손실 보는 게 정말 싫어. 그러시면은 여기서 기다렸다가 요거 50달러까지 떨어지면은 50달러 언저리 돼서 다시 반등을 쭉 줄 때 5일선이 돌기 시작할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반등 구간에 들어갈 때 21선 어디 근처에서 평단가 자 여기가 뭐 본전 부분에 왔다. 그러면은 그냥 매도 쳐버린 겁니다. 다시 얘가 올라가도 다시 또 이렇게 조정을 받아야 돼요. 어디선가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본격 매수를 다시 들어가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계획대로 얘가 원래 이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옆으로 겼다가 올라갈 때 이걸 우리는 바라봤어요. 자, 21선 이렇게 가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 고점을 확 돌파하는 요게 시나리오였어요. 자, 근데 아닌 경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내일 아침에 봤는데 SQQQ가 요 위에서 다시 양봉을 뿅 주고 그러면 나스닥 시장은 빠져 있겠죠. 근데 SQQQ가 이렇게 뿅 올라가 있으면은 그다음에 보입니다. 그럼 지켜보는 거예요. 5일선이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이 고점을 즉 65달러를 돌파를 하면은 이때는 강하게 다시 한 번 더 플러스 알파로 매수로 들어간 겁니다. 강하게 드라이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자, 이게 원래 지금 시나리오고 이게 아닌 경우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서 바로 버리거나 아니면 이 밑에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반등 줄 때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단가 낮춘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SQQ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 이제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테슬라 주가의 어떤 고민되는 부분들, 그리고 SQQQ의 어떤 고민되는 부분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시나리오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내용이 조금 복잡하거나 이해가 좀 아리까리하게 잘 안 되시는 분은 댓글로 질문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